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70년 전 하늘은 이제 없다. 남색의 하늘 너머 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네온사인과 먼지로 뿌연 빛을 내뿜었다. 오늘 유독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사가 짙었다.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강노인이 민석의 뒤로 따라 나왔다. 민석은 어제 주차해둔 수레를 쳐다보았다. 아직 처리하지 않은 수많은 배달 로봇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레 뒤로는 사면이 하늘을 덮을 듯이 높게 차오른 쓰레기탑이었다. 강노인은 이제 이 로봇 안에 쓰레기들을 쓰레기탑까지 옮겨서 버리려고 하겠지. 그의 뒤에서 콜록대며 밭은 기침을 내뱉는 강노인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노인이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문득 어제 일이 기억났다. 그가 가만히 서 있던 배달 로봇을 잡자 그의 내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배달 로봇은 그의 뜻대로 조종되었다. 위급한 상황이라 깊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배달 로봇을 옮겨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스쳤다. 그는 쓰레기를 비운 배달 로봇 하나를 향해 손에 갖다 대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잘못 생각한 걸까?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혼자 알아서 이동하면 편할 것 같은데. 로봇을 옮겨야 할 배달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가 아쉬워한 순간 다시 안에서 어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봇을 목적지로 이동시키시겠습니까? 아, 이거군. 의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였어. 꺼져 있던 로봇에 불이 들어왔다. 곧 로봇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더니 스스로 수레를 인지하고 바닥에 내려앉았다. 배달을 시작하는 것처럼 동작을 잡더니 민석이 설정한 목적지로 향한다는 문구가 계기판에 표시되었다. 시동이 걸린 배달 로봇은 천천히 주행을 시작했다. 엥, 로봇이 어디 가는 게냐? 사정을 모르는 강노인은 애써 힘들게 거둔 로봇이 스스로 수레를 벗어나 거리로 나가자 놀라 소리쳤다. 로봇을 배달지로 이동시켰습니다. 강노인이 로봇을 따라가기 전에 민석이 서둘러 상황을 그에게 설명했다.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강노인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다. 매일 수레에 로봇을 실어내리는 일이 절대 녹록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로봇의 무게가 무거워지던 강노인인지라 아무리 전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걸음의 속도가 붙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숨쉬기가 힘든 날이면 마스크를 쓴 강노인이 민석보다 점점 뒤처져 갔다. 민석은 강노인이 안쓰러웠지만 그것이 그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석에게 그를 도울 아주 좋은 방법이 생겼다. 수레에 실은 로봇들을 땅에서 내려 쓰레기탑으로 1차 경유지를 잡고 2차 경유지로 로봇 폐수지역으로 보낸 민석은 강노인과 천천히 걸음을 맞춰 셈을 치르는 장소로 향했다. 배달 로봇들은 강노인의 집에서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회수지역에 열을 맞춰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이 도착해서 정산을 해주는 기계 앞에 서자 문이 열리며 기계를 올려놓는 이동식 컨베이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컨베이어 위로 배달 로봇들이 열을 맞춰 들어갔고 기계의 수를 세는 안내판의 숫자는 거침없이 올라갔다. 마침내 배달 로봇이 모두 들어가고 순식간에 숫자에 맞춰 정산된 금액을 확인한 강노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일당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강노인의 발걸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에게 온 헬프미는 복덩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쉽게 일을 절반으로 줄이다니 그가 기운만 된다면 헬프미를 업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었다.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로봇을 정산하고 돌아오는 길에 민석은 거리에 버려진 배달 로봇들을 손떼기 시작했다. 민석을 쫓아가는 배달 로봇들은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새끼오리처럼 일렬로 줄을 맞춰 그 뒤를 졸졸 따랐다. 강노인은 헛웃음을 지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수거했던 로봇의 양을 점심시간도 되지 않아 다 모은 것이다. 심지어 쓰레기를 들고 그들을 쫓아오던 배달 로봇은 알아서 민석이 입력한 쓰레기 탑에 쓰레기를 투척했다. 오후 때가 되자 강노인의 주차장 한편에 가지런히 열맞춰 도열한 배달 로봇들이 빼곡하다.
이게 다 오늘 모은 게야. 강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모인 배달 로봇을 세어보았다. 수레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어 배달 로봇을 주울 때 크기를 잘 골라 담아야 했었다. 거기다 그 로봇들을 종일 싣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 모인 양은 그에 비해 3배는 되는 양이었다. 날마다 힘들게 수레를 끌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양도 많아지다니. 헬품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민석은 기뻐하는 강노인을 보고 스스로가 뿌듯해졌다. 민석의 작업 방식은 바로 그날부터 적용되었고 시간이 유수처럼 흘렀다. 여유가 생긴 그들의 일과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이 되면 마실 다니듯이 강노인은 강아지를 끌고 민석과 함께 수레 없이 도시를 배회했다. 강노인이 주로 나서는 일은 로봇 회수대에서 로봇 운반비를 정산받을 때였다. 그의 신원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꼭 정산받는 자리로 나가야 했다. 이전과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의 전자지갑은 날로 두둑해졌다. 점심 즈음이 되자 강노인은 느긋하게 식사를 한 후 오수를 즐기다가 기말매를 보러 갔다. 가게를 홀로 운영하는 기말매는 강노인의 도움이 기꺼웠다. 기말매는 자신을 도와준 강노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다. 그런데 오늘은 배달 로봇 안 주어도 돼? 김일매가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다. 우리 집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지. 강노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혼자서 로봇을 수거하고 쓰레기까지 분리해서 가져다 주지. 요즘 참 편해. 기말매가 부럽다는 듯이 강노인을 쳐다보았다. 오메,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 기말매는 죽을 수 없하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경이 열악해지자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죽은 꽤나 인기 있는 고급 음식이었는데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죽을 쓴다고 해도 사람의 힘이 필요한 작업들이 있었다. 거기다 나이가 지긋한 기말매이기에 가게 운영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도심의 대형 마트에서 로봇들이 만들어 파는 죽과 경쟁을 해야 하기에 원가와 노동비를 따져 가게를 꾸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말매의 주요 고객들은 쓰레기탑 주변의 생활권에 살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죽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기말매도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은 모았지만 강노인의 로봇만큼 똑 부러지는 로봇을 구하려면 음식을 죽을 때까지 팔아도 살 수는 없을 일이기에 기말매가 입맛을 다셨다. 부러우면 기말매도 빨리 나이 먹어. 아직 로봇 받을 만큼은 나이 안 찼지? 강노인의 농에 기말매가 정색했다. 에이, 농담을 해도 그냥 로봇 안 받고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낫지. 그녀도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이 먹는 것은 결사 반대인 기말매였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농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두 사람이었다. 오후에는 강노인은 집에 남고 민석 혼자 도시를 배회하며 배달 로봇을 수거하러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민석이 강노인의 지시 없이도 별 무리 없이 수거 작업을 진행했기에 강노인은 민석을 혼자 보내도 별다른 걱정이 되지 않았다. 오늘은 새로운 길로 가볼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전과는 완전히 바뀐 건물들로 인해 민석의 눈에는 전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들로 가득했다.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차들 사이로 간간히 산소 마스크통을 쓴 사람들이 지나갔다. 건물들은 뿌연 공기 속을 네온벽으로 밝게 비추고 있었다.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두꺼운 두께의 콘크리트가 에워싸고 있었고 건물들의 내부를 보여주는 쇼윈도가 사라진 대신에 각종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판들이 그곳을 메우고 있었다. 입구마다 설치된 CCTV가 연신 바쁘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의식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수집한 배달 로봇들이 도열해서 그를 따르고 있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걸어가는 형태는 어쩐지 민석을 닮아 있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그를 따라 배달 로봇의 고개도 돌아갔다. 배달 로봇을 충분히 모은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은 한참 남았다. 그는 시내의 큰 건물들 사이를 걷다가 로봇들을 정지시켰다. 강노인이 그에게 부탁한 저녁 식사가 생각난 것이다. 그가 인터넷으로 마트의 위치를 검색했다. 마트는 그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고 바로 그의 주변에 있었다. 그는 곧 화이트핫 밀이라고 써 있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간판을 가진 건물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곳이 이 시대의 마트임을 민석은 알아보았다. 그는 주저없이 마트를 향해 걸어갔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보았지만 기계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트에 오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듯 곧 관심을 끄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통로로 들어가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실내가 그를 반겼다. 먼지 한 톨 날리지 않는 그곳은 그가 발을 들이자마자 아래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작동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앞으로 로봇 하나가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화이트 한밀입니다. 고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기계를 보자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의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두 로봇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왠지 장난기가 동했다. 그는 식료품을 사가야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전혀 다른 주문을 했다. 화장실이 급해. 로봇이 말했다. 화장실이 급하시군요. 화장실은 층마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몇 층으로 갈까요? 1층. 안내 로봇이 그를 화장실로 안내했다. 신기한 변화였다. 사람이 없으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구나. 외곽에는 쓰레기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심에는 로봇이 가득하다.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미래에 와 있다는 걸 매번 실감한다. 그가 화장실 앞에 서자 화장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도 인간 형상의 로봇이 존재했다. 뭘 하는 로봇이지? 민석이 화장실을 들어가지 않고 로봇을 계속 쳐다보고만 있자 다시 화장실 문이 닫혔다. 움직이는 기계도 내 명령이 통할까? 그는 안내 로봇의 머리 부분에 손을 얹었다. 뭘 시켜볼까? 마땅히 생각나는 명령이 없었다. 전원이 꺼졌으면 좋겠어. 강제 종료를 생각한 그의 머릿속으로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그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순간 건물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로봇들이 일제히 운행을 중지했다. 로봇에게서 나오던 빛이 사라지며 로봇은 순간 하나의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난 하나만 껐는데. 민석은 당황해서 자신을 본 이는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서 기계가 멈추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왜 꺼졌어? 무슨 일이야? 다른 기계들도 다 그런데? 기계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인가? 민석은 자신이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재빨리 로봇에 손을 올렸다. 다시 켠다. 강제 시작을 생각한 그의 머릿속으로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전원을 켜시겠습니까? 곧 다시 안내 로봇의 몸에 불이 들어오고 안내 로봇이 그를 처음 본다는 듯이 안내 멘트를 날렸다. 단백질 가루 코너로 가자. 마치 아까의 일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는 듯 그가 자연스럽게 안내 로봇에게 말했다. 강노인이 부탁한 음식을 이야기하자 로봇이 식료품이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다. 막상 물건을 집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딜 가도 계산을 하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두리번거리면서 계산대를 찾았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그가 안내 로봇에게 물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자 안내 로봇이 상냥하게 말했다.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안내 로봇의 몸통 일부에 태그 표시가 떴다. 코드? 그가 생각하자 곧 눈앞에 그의 팔 부분에 코드 출력부가 있다는 이미지가 떴다. 그는 그의 팔을 로봇에게 가져다 대었다. 결제되셨습니다. 화이트한 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로봇은 결제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다. 배송을 원하시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안내 로봇은 친절하고 끈질기게도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가 둘러본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안내하는 문구와 홀로그램이 계속해서 안내 로봇을 통해 흘러나왔다. Crazy times, can't you feel it? Is there a reason for it all? Huh, maybe take a ride on this pipe train. Hold it in, wait for it. Here come the fall. Oh, your mind's been spun into a web. Is a spider gonna catch 'em all? Whew. Wheels and deals, a flickering screen. Got your card, ain't you please? Gotta click 'em all. Whose little is here? Whose little is there? This is a real revolution now. This is a real revolution now. Revolution, revolution. 천씨 영감은 날마다 도심 근방에서 중고 로봇을 수리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 근처로 왔을 땐 답답한 공기에 숨이 콱 막혀왔다. 그는 깊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럴 때 담배 한 개 피면 딱인데. 그는 오래전 끊은 담배가 생각났다. 어릴 적 멋모르고 핀 담배는 그의 나이가 중년쯤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희귀성과 비싼 값 때문에 부자들의 기호품이 되어 강제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식물로 만들어내는 담배는 생산이 중지되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담배의 맛과 기능을 따라 만든 화학 담배였다. 그런 걸 피느니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화학 담배라도 피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하는 일은 대부분 단순한 로봇을 수리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로봇들은 로봇이 그 일을 하기에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요새는 그 적은 일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돈을 모을 길이 없는 천씨 영감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집 앞까지 왔을 때 이른 오후부터 주차장에 도열된 로봇들을 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항상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쓰레기와 배달 로봇을 잔뜩 치른 수레를 보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오늘따라 일이 없어 일찍 귀가하는 그의 눈에 꽤 많은 양의 배달 로봇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 마침 민석은 오후에 수집한 로봇들을 이끌고 강노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천씨 노인을 지나친 그는 배달 로봇들을 기존에 세워둔 배달 로봇들에 추가했다.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강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강노인은 밖에 서 있는 천씨 영감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다가갔다. 어이, 자네 왔는가? 오늘은 퇴근이 이르네. 강노인의 밝아진 낯빛을 보고 천씨 영감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오늘 좀 일찍 닫게 되었네. 그나저나 벌써 일이 끝난 거야. 로봇이 나와 있다니. 그가 고개짓을 하는 곳에는 쓰레기가 없는 로봇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다. 이렇게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이게 다 우리 집 로봇의 작품이지. 허허, 글쎄 내가 없이도 혼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 아주 살맛이 난다네. 강노인이 민석의 등을 두드리며 천씨 영감에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천씨 영감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로봇이 강신의 로봇이었어? 어쩐지 자주 본다고 했구만. 이렇게 로봇을 알아서 모아온다고. 강노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뿐인가, 저번에는 길가에서 나쁜 놈들까지 혼내주었지. 천씨 영감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아니 근데 이 로봇은 헬프 로봇 아닌가? 내가 헬프 로봇도 몇 개 받아봤는데 헬프 로봇이 이런 일도 한다고? 허참.
요즘 나온 최신형인가? 천씨 영감은 눈을 빛내며 민석의 몸을 탐색했다. 내가 받은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 그나저나 우리는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들어가 봄새. 어서 쉬게나. 천씨 영감의 눈빛이 수상하게 여겨진 강노인이 재빨리 민석을 집 쪽으로 이끌었다. 아니, 좀 보자니까. 전원을 잠시 끄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천씨 영감이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강노인과 민석은 벌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